저는 이 방법이 무자본에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방법으로 저희 회사와 저희 가게와 제 개인 용돈까지 다 이 방법을 적용해서 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종잣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이 방식으로 돈을 모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 집 가계부와 회사의 회계 다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첫 직장이 군대였어요. ROTC 장교로 군복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 평균 연봉이 160만 원이었고 보너스까지 합치면 18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4개를 개설을 했었어요. 2009년에 4개의 통장이라는 책에 아직까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제가 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이 소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통장을 4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당시 월급이 들어오면 160만 원이 여기 들어오면 이 돈이 어떻게 뿌려지냐면 소비통장에 50만 원, 고정지출에 10만 원, 투자통장에 100만 원을 남겨놨어요. 한 달 후에 내가 쓴 돈이 예를 들어서 43만 원이었다. 그 다음에 그 당시는 고정지출이 차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고정지출이 핸드폰비밖에 없었는데 핸드폰비를 6만 원을 썼다. 그리고 급여통장에 있는 돈은 전부 다 적금으로 부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달이 돼서 월급을 받았을 때 내 용돈이 50만 원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다시 보내는 게 아니라 43만 원을 썼으면 43만 원만 보내고 그 다음에 고정지출 핸드폰비가 6만 원만 나갔으면 6만 원만 보내고 딱 그 세팅하는 기본값에만 맞춰주고 나머지 돈은 비상금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7만 원 보내고 여기서 4만 원 보내면 11만 원이 비상금이 생기는 거죠. 비상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상금이 최소 소비와 고정지출을 합쳐서 그 금액의 1년치 생활비가 비상금에 모일 때까지 이거는 계속 모아주셔야 돼요. 비상금을 이런 식으로 잘 모아야 되는 이유는 뭐 경조사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갑자기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갑자기 자동차 보험이 나가는 바람에 돈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1년치를 잘 편성을 해서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번 달에 갑자기 부모님 칠순이 있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나갔다. 칠순은 70년 전부터 정해져 있던 겁니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예산을 짜서 가시는 게 시간 관리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식으로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에 추구하는 거는 우상향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우상향을 해야 돼요. 내 자산이. 그런데 이 금액이 1년 뒤, 2년 뒤, 3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가셔야 돼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2년 지나면 2400이고 3년 지나면 3600만 원이에요. 이 숫자를 보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몇 년 뒤에 얼마가 생기는지 내가 목표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비를 줄이거나 뭐 다른 걸 줄여서라도 미래에 내가 보는 금액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새길 거 평상시에 급여는 160만 원인데 특히 군조직은 보너스를 받는 달이 6달이 있었어요. 1월하고 7월에는 정근수당, 2월하고 9월에는 설추석 보너스, 3월에는 성과급, 그리고 12월에는 연가보상비를 받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너스가 나오면 보너스의 이름을 제가 바꿔서 불렀어요. 밀린 돈이라고. 보너스가 나오면 다른 친구들은 많이들 꽁돈이라고 쓰더라고요. 그건 절대로 꽁돈이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해서 평균적으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다가 나중에 받아서 이 돈이 이제서야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보너스라 생각하고 다 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더해서 보너스를 전액 저축을 해서 28개월 군복무를 하고 4천만 원을 모아서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무자본에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시간 관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고 그 예산 내에서 돈을 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저한테 꼭 질문을 했어요. 이 물건을 안 사면 내 숨통이 끊어지는가? 그래서 숨통이 끊어지는 것만 샀어요. 옷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산 거를 30대까지 입고 전역하고 가계부를 봐도 어떤 달은 가계부에 한 줄 적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비군 훈련 들어갈 때 훈련장 앞에서 돈가스 혼자 사 먹은 거 8,000원. 그런 식으로 내가 돈을 썼을 때 숨통이 끊어지는가 안 끊어지는가 해서 숨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들은 안 샀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겠지만 지금까지 아직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저희 회사와 저희 가게와 제 개인 용돈까지 다 이 방법을 적용해서 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 우상향을 한다면 몇 년 뒤에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게 되는지 그걸 꼭 체크하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회계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